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예요. 조합 아파트는 어디든 시끄러워요. 이권 개입 문제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입주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소규모 재건축 조합 아파트에 소장 자리가 났어요. 저는 당시 실직하고 놀고 있던 터라 이곳에 온 걸 감지덕지했고 무슨 일이 있든 1년을 채우겠다고 결심했어요. 당시 입대인은 미구성 상태였고 조합장이 관리소를 관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자마자 동대표를 뽑아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했어요. 최소 인원 4명인데 구성원 중 불순 세력은 없었어요. 저는 조합장과 협의하여 조합 협력자를 대표회장으로 세웠어요. 전임은 인수인계 할 때 내부 사정을 솔직하게 알려주며 자신이 왜 그만두는지를 밝혔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리업체가 위탁계약을 해놓고 도급계약 형태로 도급비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합 반대파 대장인 양아치 진상 A가 못살게 구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 관리소장이 그만두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무척 힘든 난관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평정했는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먼저 도급비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관리업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전임 소장이 보고하여 조합장도 알고 있던 터라 제가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었어요. 위탁과 도급의 차이는 제 동영상 도급관리와 위탁관리의 차이에 자세히 나와요. 조합장과 관리업체는 연결고리가 없는 깨끗한 관계였어요. 저는 관리업체를 배반해야 했어요. 제가 관리비를 횡령하는 못된 업체 편을 들 수 없잖아요. 조합장은 이 문제를 알면서도 파고들지 않았어요. 자기 일도 바쁘니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 조합장이 여유가 있어서 나섰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을 거예요. 저는 입대를 구성한 후 바로 관리업체 선정을 진행했어요. 이때 본사는 비상이 걸렸어요. 저는 자주 본사에 불려갔는데 항상 거짓말을 하느라 진땀을 뺐어요. 제가 배후에서 다 조정하고 있으면서 시침을 떼는 게 제 전문이 아니었거든요. 관리업체를 바꾼 후 전 관리업체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했어요. 담당 경찰은 사건을 조사할 때 업체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추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쉽게 승소할 거라고 낙관했는데 결과는 무혐의였어요. 업체에서 가전수단을 다 동원하여 막은 거예요. 만약 이게 형사 처벌됐다면 이 업체는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걸 다시 민사소송을 했다면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조합 반대파 양아치 진상 A 때문이에요. 그는 항상 목에 녹음기를 걸고 다니며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허점이 걸리면 바로 고소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뜯어내는 게 그의 특기였어요. 그는 조합 아파트 사업에서 이권을 쟁취하려고 조합장을 괴롭혔어요. 조합 사무실 격리를 매수하여 정보를 빼내는가 하면 조합 사무실 서류를 훔쳐가기도 했어요.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 총 7건을 걸었어요. 조합장은 법정 소송으로 계속 그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약자가 계약만 걸어놓고 방치하고 있는 빈 아파트에 한 가족이 무단 입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무단 입주 전일 전과 7번 B는 관리소에 찾아와 이사 들어올 거라면서 미리 통보하고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를 위협하고 갔어요. 그는 열쇠업체를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저는 시공사 입주 담당자에게 이를 알렸는데 그도 이를 어쩌지 못했어요. 나중엔 사실은 이 빈집 계약자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집이 정리될 때 새 계약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낼 의도였던 거예요. 이 일이 모이는 A가 했어요. A는 자주 다니는 부동산에서 B를 알게 된 후 이 일을 도모했어요. A나 B는 모두 특정 직업이 없는 한량들이었어요. A는 관리소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관리소를 자기 집처럼 출입했어요. 조합장을 쫓아내고 자기가 조합장을 하려는 역모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어요. 그는 관리업체가 바뀌자 전 관리업체를 찾아가 손을 잡았어요. 그 업체의 도움을 받아 관리업체 선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 입주자 대표의 업무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했어요. 이게 성공하면 A는 업체로부터 성공 사례비를 챙기겠지요. 저와 대표회장은 조합장 도움을 받았고 둘이서 야간에 전체 세대를 돌면서 탄원서 서명을 받았어요. 현 입주자 대표회의는 정당하다는 탄원이었고 이것을 제출한 후 소송은 기각되었어요. B가 무단 입주하고 며칠 후 A가 찾아왔어요. 그는 빈집 땡땡땡호에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며 슬쩍 물었어요. 이게 미끼였는데 저는 이걸 덥석 물었어요. 무단 입주했다고 대답한 거예요. 이틀 후 B는 저를 찾아와
그런 말을 했냐며 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는 신용까지 해가면서 행패를 부렸어요. 제 인생에서 당해본 가장 끔찍한 폭력이었어요. 그는 저의 응징성 폭력을 유도하였으나 저는 이미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끝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그는 무단 입주했다는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어요. 그 후 가끔씩 찾아와 은근히 합의해 주겠다는 식으로 추근댔는데 저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이 건은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래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 회장의 권유로 B가 무단 입주하기 전에 관리소 내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컴퓨터에 녹음 장치를 설치했어요. 관리소 안에 소방 방제 감시 시설이 다 있었는데 A는 천장에 붙어있는 새로운 카메라를 보고 이것은 어디에서 보는 거냐며 올 때마다 물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카메라의 주장치는 별도로 뒤에 숨어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기존 CCTV 모니터 화면과는 별개였던 거예요. 그는 이를 계속 의심했는데 확인이 안 되자 위험용 가짜 카메라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전 저 혼자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A와 B 그리고 추정자 1명 셋이 관리사무소에 들이닥쳤어요. 이런저런 시비를 걸다가 B가 제 컴퓨터 화면을 홀깃 보게 되었어요. 이상한 제목의 폴더가 보이자 그는 호기심에 저의 육탄 제지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폴더를 열어보고 내용을 확인했어요. B는 즉시 컴퓨터 역류선을 제거하고 본체를 들고 나갔어요. 저는 이 당시 컴퓨터에 비번을 걸어놓지 않았어요. 관리소장 초창기 때라 많이 미숙했어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경찰들이 출동하였으나 현황범이 아니라는 둥 엉뚱한 소리만 하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며칠 후 컴퓨터 본체는 전체 내용물이 삭제된 채 돌아왔어요. 저는 컴퓨터에 비번을 걸어놓지 않는 실수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잃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알아버렸지만 저는 감시 카메라의 녹화 영상을 증거로 A와 B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했어요. 이후 이들의 관리소 발길은 사라졌고 결국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B는 가끔씩 저를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굽신거리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합의해 주시겠어요? 재판 결과 후 아파트는 매우 조용해졌고 대표회장과 조합장은 매우 기뻐했어요. 시끄럽던 아파트 단지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후 이직할 때까지 평화롭고 한가로운 근무를 만끽했어요. 저의 후임 소장님은 10년 넘게 장수하셨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